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그 액자 속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. 어느 산골의 수련원으로 2주 동안 합숙 훈련을 가게 됐는데요.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. 어떤 훈련에도 군소리 한 번 안 하던 저였지만 딱 하나 그 훈련만은 피하고 싶었어요. 그건 바로 야간 담력 훈련이었습니다. 아우 무서워 그거. 근데 하루는 이 산 중턱 정도에 올라갔을 때였나? 둘, 셋, 넷, 하나, 둘. 어디선가 이 고소한 약간 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. 야 이거 부침개 냄새 아니야? 야 잠깐만.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? 이 냄새에 이끌려 홀린 듯 새길로 들어섰습니다. 이런데 집이 있었네? 저희는 일단 좀 떨어져서 조심스레 안쪽을 살폈습니다. 빈집인가 싶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던 그 순간 할아버지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. 있었네. 그러더니 이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 무언가를 꺼내서는 할아버지 신발 옆에 조심스레 올려두셨습니다. 뭘 두고 가신 건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여자 구두였습니다. 다시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할아버지 손에는 이 음식이 한가득 차려진 밥상이 들려 있었습니다. 야 저거 뭐야? 내가 전이라고 했지? 야, 조용히 해. 왜? 야 가자. 결국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네 마당 안으로 돌아섰습니다. 저 이상한 애들 아니고요. 고등학교 야구 학생들인데요. 배가 고파서 그런데 밥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? 그래. 어여들 들어와라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. 너무 맛있어서 정신을 놓고 먹다 보니까 금세 그릇에 바닥이 보였어요. 그래서 전 어느 정도 배가 찬 뒤에야 이 주위를 힐끔힐끔 둘러보게 되었습니다. 근데 사진은 따님이신가 봐요? 이쁘지? 원래 이 방이 우리 은진이가 살던 곳이야. 너무나 애틋해 보이는 할아버지의 표정에 좀 괜한 이야기를 한 건가 싶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. 잠시 후 배부르게 식사를 마친 저희는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. 그런데 그때 학생들, 그 학생들은 소원 같은 거 없나? 이 할애비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알거든. 근데 이게 4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. 우리 4명이니까는 우리 한번 해보지 않을래? 저희가 이 밥을 또 푸짐하게 얻어 먹었던 터라 이 할아버지의 제안을 또 거절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네, 할아버지는 이 방 안에 저희를 세워두고는 3가지 규칙을 설명해 주셨습니다. 네, 첫 번째,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며 한 손은 벽을 짚고 한 손은 앞으로 뻗은 채 곧장 걸어갈 것. 두 번째, 걸어가다가 앞 사람의 등에 손이 닿으면 2번 톡톡 친 후 그 자리에 멈춰 설 것. 그 벽만 지면서 앞사람 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등에 신호를 받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소원을 빌며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걸어갈 것. 그치 자리가 바뀌는 거죠 한 자리씩 이렇게 하고 그 친구가 가고. 네. 그 애들 입장에서는 재밌었겠네. 그리고 3번째,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되 할아버지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 이어나갈 것. 내가 나가서 문 닫으면은 너부터 시작하는 거다. 알겠니? 네.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얘들아, 나 간다. 오케이.
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더듬더듬 벽을 짚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. 손에 준영이의 등이 닿았고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. 쓱쓱 이 준영이가 벽을 짚고 앞으로 나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. 저흰 오로지 서로의 등과 손바닥의 감각에만 의존한 채 깜깜한 방 안을 말없이 돌고 또 돌았어요. 어? 잠깐만. 뭔가 이상한데? 이게 4명이서 릴레이가 가능한가? 왜 말이 안 되지? 이 첫 주자였던 제가 앞으로 나아가서 준영이 등을 치면 준영이는 걸어가서 민우 등을 칠 테고 민우는 다시 윤기 등을 치게 되잖아요. 그럼 윤기가 칠 사람이 없잖아. 그런데 윤기가 앞으로 갔을 땐 등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나 싶더라고요. 아, 이게 도는 게 아니라 멈춰야 되는구나. 멈춰야죠. 끝나야 되는데. 근데 계속 어떻게 한 거야? 그럼 여태껏 내 등을 쳤던 사람은 누군 거지? 손끝에 닿는 순간 몰려오는 이 차가운 느낌. 저는 겁에 질려서 천천히 뒤를 돌아봤고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 딸인가 봐. 딸인가 봐. 그제야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활짝 열렸고 김현재, 너 언제 거기까지 갔어? 너가 방금 내 어깨 쳤잖아. 이 숨막히는 정적을 깨는 건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. 왔어. 할아버지가 아무도 없는 구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. 퍼뜩 정신이 든 저희는 소리를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. 못 있지. 그런데 정신없이 신발을 구겨 신다가 저도 모르게 방 안쪽으로 고개를 돌려봤는데 액자를 끌어안은 채 빈 방 안에서 활짝 웃으며 은지 어디니? 갑자기 따님을 찾아대는 할아버지 어깨 너머로 은지 어디니? 은지라. 은지 어디냐? 이 사진 속 그 따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저희 가족이 최근에 이제 또 알게 된 사실인데 할아버지가 시켰던 게 구석놀이라는 강령술의 하나라고 뭘 하는지 전혀 모르고 이렇게 몇십 년을 지내오시다가 그걸 알게 되시니까 이제 더 무섭고 그때 자기가 느꼈던 그 손길도 다시 소름이 돋는다고 하셨습니다. 머리에 쥐가 나는 듯한 공포를 느낀 저는 이 정신없이 도망가는 친구들과 함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달렸습니다. 저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산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대해 말하지 않고 숙소로 돌아와서도 마치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서로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렇게 나흘째가 되던 밤 훈련을 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도망쳐. 저밖에 없는 복도에서 어디선가 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. 뭐야? 순간 겁이 확 나서 걸음을 재촉하려던 그때 얼음장같이 차갑고 하얀 손이 제 등 뒤에서 이렇게 뻗어나와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제 얼굴을 뒤로 젖혀 당기기 시작했습니다.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그 액자 속
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. 절규에 가까운 여자의 비명소리에 귀가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. 뒤로 꺾인 목덜미와 이 귀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통증에 전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. 제가 눈을 뜬 건 다음날 아침이었어요. 전 당장 코치님께 달려가 제발 집으로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. 코치님은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는지 수련원 관리실에 전화기를 빌려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해주셨어요. 그런데 그때 옆에서 통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던 관리인 아저씨가 펄쩍 뛰며 놀라시는 거예요. 학생, 산에 갔었어? 네. 왜요? 아니, 몇 년 전에 이 동네에 처녀 하나를 납치해서 못쓰질 한 놈, 그놈이 진역 살고 나와서 혼자 그 산에 들어가 살고 있잖아 지금. 네? 그 순간 따님이신가 봐요? 이쁘지? 은진아. 은진이 어딨니? 은진이 어딨니? 은진아. 당시 18살이었던 소녀를 납치한 그 놈은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. 네, 저희 야구부는 그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복귀했습니다. 네, 집으로 돌아온 후 다행히도 그 여자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. 저희에게 구속놀이를 시켜 여자의 혼이라도 끝까지 불러내는 것. 그게 결국 할아버지의 소원이 아니었을까요?